이번 주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4일 노사가 함께하는 김장나눔 사회공헌 행사가 있었습니다. 4일 노안분과대의원 노사합동 위험성 평가 교육이 있었습니다.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동자 방송 김주영입니다. 지난 1일 지부 및 각 위원회 법규 담당자들과 윤동현 부지부장이 한자리에 모여 규정규칙 개정안과 지역 및 지부의 현안 문제들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석대 지부 고문 변호사의 노동사건을 중심으로 한 민형사상 행정사건 처리 절차 및 직장 내 괴롭힘 대응 관련 강의를 통해 법규 담당자들은 다양한 판례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으며 공정하고 명확하게 지부 규정과 규칙을 제정 확립해 나갈 것을 결의했는데요. 지부 법규부는 조합원들의 노동조건 개선 쟁취와 올바른 투쟁 방향 수립을 위해 노력하며 법률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조합원들의 고충을 함께 해결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주 노동자 방송은 지부 소식에 이어 기획방송 노동자의 여가 시간을 위해 2부가 방영됩니다. 조합원 동지들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지난 1일 지부 대회의실에서 32-11차 울산 여성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황지선 여성실장의 지난 회의 결과와 상급단체 여성조합원 수련회 및 각 사업부별 보고가 있었으며 남녀 고용평등 및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 설명과 지부 여성실 사업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여성인권운동가이자 평화운동가였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의 지난 27년간의 투쟁 여정을 담은 다큐영화 김복동을 함께 시청하고 감상평을 나누며 토론하는 시간을 가진 뒤 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4일 북구 호계 희망공원에서 지부 전경호 사회연대 부장과 김창환 울산 총무실장을 비롯한 북구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노사가 함께하는 김장나눔 사회공헌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다문화 가정과 동절기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세대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됐으며 노사는 참석자들과 함께 김장하고 사회공헌기금 3천만 원을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습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지난해 대비 김장 규모와 지원 범위를 확대해 진행됐으며 완성된 김치는 북구 지역 내 다문화 가정 600세대와 저소득층 200세대에 전달됐습니다. 지난 4일 공작연수원에서 노안분과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합동 위험성 평가 교육이 있었습니다. 김영진 부지부장은 위험성 평가를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조합원들의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며 노동안전보건 분과장 동지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 윤덕기 부장의 교육이 진행됐으며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현장 내 다양한 산업재해 위험 요인들과 사업주의 예방 의무, 유해 요인 조사 결과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지난 6일 노사 대표와 지부 상무집행위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노사 대표와 김맹철 중앙선관위원장의 현판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관위 업무 돌입을 알렸으며 박동호 사무장의 경과보고가 있었습니다. 김맹철 선관위원장은 규정규칙 준수, 엄정중립, 공명정대, 깨끗한 정책선거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제8대 지부 임원 선거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어 하부영 지부장은 8대 지부장 선거를 위해 막중한 역할에 수고해 주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하다며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공명정대한 선거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하는 결의문 낭독을 끝으로 개소식을 마무리했습니다. 혁명이죠. 우리는 혁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준비의 시간. 뭘 할 수 있는, 뭘 해도 되는 건강이죠, 그죠? 행복하다. 자유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살아있다. 인생이죠, 인생. 일 말고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내 시간이 있으니까. 내 맘대로 사는 게 내 인생 아닙니까? 다람쥐 쳇바퀴 도는 데서 좀 벗어나서 내가 좀 자유롭게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기만의 시간을 하고 싶은 거 잠을 자든 뭐 하든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이니까. 개인적인 시간도 많고 특히 이제 몸이 덜 피로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것 때문에 저한테 어떻게 보면 이게 행복이고 예, 건강이 많이 좋아졌죠. 예, 운동도 많이 하고. 여가 시간은 나에게 자유인 것 같아요. 뭘 할 수 있는, 뭘 해도 되는.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지금 그 길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많은 동지들의 희생과 헌신과 그리고 우리 조합원 동지들의 단결된 힘으로 쟁취한 혁명. 자본주의가 생기고 노동자가 생기고 노동조합이 생긴 이래 노동시간 단축 문제는 노동자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 투쟁이었습니다. 19세기 초 처음으로 영국에서 인간이 살기 위해서는 10시간을 넘게 노동을 하면 안 된다는 10시간 노동법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10시간 노동을 노동자들은 8시간 노동으로 요구하기 시작했죠. 최초로 요구했던 것이 바로 지금의 노동절을 만들어낸 미국 시카고 총파업이었죠. 이 투쟁으로 투쟁 지도부들이 사형을 당했습니다. 8시간 노동이 법제화된 것은 러시아 혁명 이후였죠. 이로부터 20여 년 뒤에 프랑스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노동 주 40시간을 쟁취했고 2차 대전 이후에 대부분의 선진 국가에서 8시간 노동제를 쟁취합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주 35시간 노동제를 따냈습니다. 인간이 하루에 8시간 노동하고 8시간 여가를 즐기며 8시간을 수면한다는 이 기본적인 권리는 이렇게 우리 선배 노동자들의 헌신과 투쟁으로 쟁취해낸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노동시간이 단축되어 온 것만은 아니지요. 회사 측은 언제든지 호시탐탐 노동 강도를 높여 손실을 만회하려고 하고 노동자들의 힘이 약해졌을 때는 법제도를 무시하고 노동시간을 늘렸습니다. 독일과 이탈리아의 파시즘 정부 하에서는 8시간 노동법이 계약됐고 우리의 경우도 IMF 때에 실 노동시간이 늘어났죠.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뿐 아니라 노동시간을 노동자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변형근로제를 만들기도 하죠.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려고 하는 탄력근로제도 이런 것이죠. 지금의 우리의 노동시간과 여가시간, 우리가 다 알다시피 회사 측이 우리 사정을 봐주느라 먼저 해주지 않죠. 선배들의 희생과 투쟁 없이는 불가능했죠. 이와 똑같이 앞으로 우리의 노동시간과 여가시간을 지속시키는 일은 우리의 관심과 투쟁 없이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아닌 나를 위한 시간, 여가시간. 그 누구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롯이 나와 나의 동료의 힘으로 그리고 나의 노동조합의 힘으로 지켜내야 합니다. 아우, 끔찍하죠, 그거. 다시 돌아간다. 이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죠. 과거는 절대 갈 수 없다. 죽어본다, 우리. 그렇게 한다고, 나도. 그때는 야간이 좀 피곤했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주간이 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때로 돌아가라고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거는 싫어. 내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2019 전국 노동자 대회가 개최됩니다. 지부에서도 임원 및 상무 집행위를 비롯한 확대 간부, 조합원 등 1,000여 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해 노동 기본권 쟁취와 비정규직 철폐,
재벌체제 개혁 등을 함께 외칠 예정인데요. 민주노총은 앞서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동계약 분쇄와 이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저지를 선언하며 국회가 노동법 개혁을 상정할 시 즉각 총파업에 돌입하는 등 적극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 말했습니다. 재벌 적폐 세력들의 뜻에 따라 이 노동조합을 억누르고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존을 위협하는 노동법 개혁안을 추진하려는 정부와 국회를 저지하기 위해 지부는 민주노총 지침에 따라 당당히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그럼 이번 주 노동자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